동아시아라는 이제 세팅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 선교는요, 공식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1807년입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소위 지리상의 대발견이라는 시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향료 무역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 쪽에서 이제 이미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배경을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뭐 굉장히 초기에 그 천주교인들이 많아가지고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죠.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오고 그다음에 책으로는 이제 엔도 수자쿠가 쓴 침묵입니다. 그때 이제 이미 선교가 시작돼가지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가 아주 선교의 전성기고 그때부터 400년 정도 이미 이때까지 선교가 이루어진 시기였죠. 근데 개신교는 이제 첫 선교가 18세기가 돼야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개신교 국가들은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었는데 초기에 해양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이미 많이 나가서 해양을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유럽 내부적으로도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안 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언제냐면 이제 18세기 첫 초반이죠. 그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사들 일부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거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유명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처음으로 인도에 갑니다.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영국계를 통해서 세계에 아주 강력하게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불리긴 하죠. 그때 이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인도와 이제 비견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언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냐면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19세기가 되면 이제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선교사가 이제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분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 영국의 이제 런던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파송됐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언더우드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죠. 와서 이제 처음 왔던 선교사이고 이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도 만들고 첫 교회도 만들고 첫 개종자를 만들고 했던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고, 근데 그때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요, 1859년에 존 리긴스 한 사람이 아니고, 존 리긴스, 이 사람은 존 리긴스인데, 존 리긴스는 당시 이제 미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교파, 미국과 영국에 있는 다른 교파 소속 선교사들이 추가로 이제 5명이 더 들어가면서 1859년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처음 선교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해외의 문을 열게 된 것처럼 일본도 이전까지는 계속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54년에 일본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859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807년이고 1859년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보다 한 50년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럼 언제 이제 선교사가 들어갔냐 이거죠. 자, 한국은 처음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1884년입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가 중국은 1807년, 그 다음에 일본은 1859년, 그 다음에 한국은 1884년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얼만큼 늦습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거의 80년이 늦고 일본보다는 30년 정도가 늦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가 처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맥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초의 개신교인으로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러면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다 맞추고 계세요? 네. 하멜이죠. 하멜 표류기 알고 계시죠? 17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과 네덜란드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일본에 이미 개신교도 막 전파되고 했던 거죠.
근데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하멜이 이제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거의 노예 상태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 이게 이제 최초로 개신교인들이 온 증거죠. 그러니까 하멜이 개신교인으로서 오긴 했지만 그 사람이 딱히 뭐 선교 활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첫 개신교인이지만 선교사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800년대 초반에 30년대가 되면 1830년대 정도가 되면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이제 아주 초기의 선교사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칼 구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모리슨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개척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역선들이 아직 이렇게 개척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이제 막 그 탐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중국 북부로 이제 갔다가 중국 북부를 한번 삑 돌고 이제 바다죠. 그 황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삥 돌아가지고 이제 한국 땅을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황해도 쪽에 한번 잠시 동안 이렇게 정박을 하고 땅에 내렸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제일 먼저 땅을 딱 밟은 사람은 누구냐면 귀슬라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박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날에 이제 지금 남한에 그 충청남도의 그 보령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고대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섬은 태안에 속하지를 않고 보령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보령군에 속해 있는 그 고대도라고 하는 도시에 구슬라프가 이제 다시 정박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박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이상을 머무릅니다. 머물면서 뭘 했냐면 성경책을 줘요. 한자로 된 성경책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주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너네 왕한테 갖다 줘라. 우리가 지금 무역도 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아에다 갖다 주고 관아에서 이거를 이제 서울에 갖다 준 겁니다. 이걸 기다린 거죠. 한 달 가까이를.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가 천주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거부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제 구슬라파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나눠줬죠, 그죠? 나름대로 복음 전파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국말을 할 줄은 모르지만 한자를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이제 남자들 가운데서 옛날에는 이제 말은 못해도 필담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막 써가지고 이제 대화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하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심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한 최초의 선교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정착한 사람은 아닌 거죠. 레지던트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냥 스쳐간 선교사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를 얘기 많이 하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북한의 그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 쭉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걸 못 오게 막았던 거죠, 그죠? 이제 막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무장한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끝까지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전이 붙어가지고 서로 막 총을 쏘고 이렇게 막 대포도 쏘고 막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 측에서 했던 방식이 일종의 이제 화공법을 쓴 거죠. 당시에 이제 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 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당시 이제 모래톱에 걸려 있는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이제 띄어 보냈더니 이제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다 불타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올라오는데 다 때려 죽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부터 소위 이제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전설이 뭡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스테반과 같은 그런 이제 얼굴을 지으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거룩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받은 그 이제 뭔지도 모르는 그 책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덕지덕지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벽지로 붙여놨는데 어느 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다. 그게 평양기독교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전설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질 않죠. 왜냐하면 토마스도 이미 죽었는데 토마스가 기록을 남겼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엔 서양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서양 기록이 전혀 없죠. 우리 측 기록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순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선교사를 보기는 힘든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이제 1884년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근데 이거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서양과 맺은 조약이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한국과 이제 미국과의 수호 통상 조약을 하면서 수호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 경사적으로, 그다음에 통상은 무역이죠, 그죠? 근데 그 무역이라는 개념 안에 일종의 이제 교육과 의료와 선교 개념이 포함된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냥 교육과 의료 정도만 생각했죠. 좀 도와달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것이 선교의 전파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2년에 이제 그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외교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교관과 이 들어오면서 그 외교관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렌이죠. 그래서 알렌이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던 의사였는데 당시에 처음에는 어떤 이제 신분으로 들어오냐면 이제 공사관이 세워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 공사관의 공의, 공사관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알렌이죠. 근데 이 알렌은 원래는 신분상 의사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파견받아가지고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런 선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첫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레지던트, 오피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공식, 그 다음에 레지던트, 거주하는 선교로서 처음으로 이제 알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목사 선교사 2명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알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제 1884년을 기념을 하죠. 그래서 1984년이 되면 100주년인데 이때를 공식적으로 100주년 기념대회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이 84년을 한국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807년 중국, 1859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은 1884년,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70년 늦었고 일본보다 30년 늦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늦었는데 우리는 그만큼 빨리 성장했을까?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